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입니다. 인문학적 시각으로 문화에 다가가는 시간. 영화평론가이자 강남대학교 교수인 강유정 교수의 문화 읽기. 우리 모두를 문화의 세계로 인도해줄 강유정 교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가을 아주 좋은 영화 계속 소개해 주시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네. 언제 그렇게 영화는 부지런히 보러 다니세요? 요즘에는 다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가장 큰 시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하루에 한 편씩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네. 덕분에 저희가 좋은 영화들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잘 듣곤 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도 새로 개봉된 이제 물괴라고 들었는데요. 이 물괴가 괴물이죠? 맞습니다. 이 물개가 이제 기록에서 시작이 된 영화인데요. 중종 22년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인왕산에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 사람을 해쳤다 하옵니다. 예. 그것을 두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짐승이라 하여 사물 물자 괴이할 괴자 물개라 부른다 하옵니다. 라는 이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건데요. 어쨌든 왜 과거에 역병이라도 돌면 왕의 부덕함이다라고 해서 죄를 지내고 이렇잖아요. 예. 네, 이렇게 커다란 물개가 나타났으니 이거 굉장히 정치적 혼란도 왔을 게 좀 짐작이 되는데,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이제 역병이라는 하나의 또 사건과 이렇게 이제 물개라는 걸 연결지어서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인 한양을 배경으로 한 이를테면 크리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크리처 영화라고 한다면 이제 괴물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주인공은 김명민 씨가 맡았습니다. 근데 얼핏 들으시면 김명민 씨가 사극 뭔가 좀 어울리지 않은데 싶을 테지만, 예. 곰곰 생각해 보시면 아마 탐정이란 영화 기억하실 텐데요. 예. 이미 탐정이란 영화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프랜차이즈화돼서, 그러니까 시리즈물이 돼서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이 작품 역시도 김명민 씨가 역시 이번에도 내금위장으로 나와서 사극 연기를 보여준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예. 김명민 씨가 어떤 역할로 나온다고요? 내금위장을 맡아서, 이를테면 이 영화의 주된 갈등 구도가 뭐냐면, 왕을 세워놨지만 왕을 흔들려고 하는 일종의 관료들이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지키고자 하는 충신들이 있는데, 당연히 짐작하시는 것처럼 김병민 씨는 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내금위장, 하지만 지금은 그러다 보니 이제 멀리 쫓겨나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들이 왕을 지키고 그리고 물개를 처리하는 과정이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얼핏 생각하면은 이 영화가 좀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성 영화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 영화를 추천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한국 영화에서 가장 바라는 점 중 하나가 다양한 장르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방금 언급했지만 크리처 영화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조하다, 그 밑에 옆에 붙은 그 명사형인데요. 특정한 어떤 존재, 괴물을 뜻하는 의미로, 영화에서는 크리처 장르다라고 하면은, 예. 잘 아실 만한 영화로 고질라 같은 작품이 있죠. 그리고 예. 에일리언이라던가,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작품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작품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실존하고 있진 않지만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상상력을 통해서 괴수가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인데, 방금 말씀드린 고질라는 일본의 영화고요.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나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나 독일에서 굉장히 발전한 그런 괴물 어떤 캐릭터인데, 예.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크리처 무비가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아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시도한 크리처 영화를 좀 주목해 봤고요. 예. 조금 이해를 도와드린다면, 괴물,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이 영화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기억하시죠. 심영래 감독의 디워도 바로 이 크리처 영화에 속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차우라던가 대호 같은 작품들도 이런 괴물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괴물 이외에는 한국에도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없는 영화인데, 이번에 한번 좀 새롭게 시도하는 장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예, 그냥 부담 없이 특별한 생각 안 하고 재밌게 보면 되는 영화인가요? 아니면 다른 네. 메시지 같은 것도 읽을 게 있는 영화인가요? 네, 유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재밌게 보면 되는 영화인데요. 예. 이 영화에 조금 이따 준비했던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영화가 재미와 의미를
애매하게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재미도 조금 반갑고 의미는 좀 식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좀 허약하고 왕을 흔들려는 관료들, 영의정을 비롯한 관료들이 있다 보니 이 구도는 우리가 한국 영화 사극에서 몇몇 봐왔던, 이를테면 한배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린에서도 이제 정조를 흔들려는 다른 세력들이라던가, 혹은 뭐 연산군의 그 아들이 왕이 된 그 주변의 왕위에서 중종 반정 이후에도 그를 흔들려는 이야기들, 이런 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됐었는데 이 영화도 그런 점에서 갑자기 뭔가 뭐 민중의 분기라던가 내지는 올바른 대의명분을 실현시켜야 한다라는 사필기정 같은 이야기들이 그냥 재밌으면 되는데라는 관객의 기대와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억지로 또 의미 찾고 의미 만들려다가 이게 아주 부자유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크리처 영화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괴물은 성공을 거뒀었는데 맞습니다. 대체로는 그렇게 국내에서 성공한 경우는 뭐 흔치는 않았죠. 그게 이런 까닭이라도 보시면 될 듯해요. 우리가 아무래도 크리처 영화 하면은 얼마나 이 작품에서 괴물이 잘 구현이 됐는가라는 시각적 완성도 면에서 상당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각적으로도 깐느에서 소개됐을 때 또 굉장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크리처물에 대한 굉장히 호기심과 호감을 높였던 작품인데요. 문제는 너무나 또 볼거리 위주로 가다 보면 이 영화가 그래도 스토리가 있고 인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매혹으로 가는 게 좀 옳을 텐데 미술품이라던가 혹은 똑같이 그려내는 약간 모조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할 경우에 오히려 영화에 대한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데, 아직은 한국 그 영화의 그 크리스천 무비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 괴물을 재현했느냐 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관객들도 그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아직은 좀 우리가 왜 애니어 시리즈 하면은 단순히 괴물이 등장하는 영화가 아니라 뭐 페미니즘도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영화에 그려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라던가 아니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그 에일리언에 대한 그 해석들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크리처는 어차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한번 마음껏 만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이야기적 상상력과 해석의 가능성들을 넣는 게 아마 이 영화 장르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극 속에 등장하는 이제 괴물, 물괴, 이게 또 흥미로울 것 같은데, 참 해리 씨, 그 응팔 그 스타, 이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 가을 영화에서 좀 여성 캐릭터들이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해리 씨는 여기서는 이제 그 성을 붙여서 이혜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이미 드라마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응팔도 있었고, 뭐 맛있는 인생이라던가 뭐 서남여고 탐정단 같은 여러 작품들에서 얼굴을 내비쳤습니다만, 이번에는 말 그대로 영화계의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는 겁니다. 뭐 캐릭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명민 씨가 딸로 키운 아이인데요. 이 딸로 키우게 된 사연이 역병에 의해서 왕이 약간의 판단 착오를 해서 역병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종의 몰살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건강한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죽음에 처하게 됐는데, 김명민 씨, 그러니까 윤겸이라는 이 캐릭터가 어린 소녀가 건강한 소녀가 죽는 것을 너무 안타까이 여겨서 이제 데려다 키운 그 딸이 바로 이 해리 씨가 맡은 캐릭터인데요. 뭐 의술과 궁술을 모두 익혀서 일테면 뭐 사체 검증이라던가 뭐 부검도 직접 하는 역할로 나오고, 궁술 화를 굉장히 잘 써서 물개와 맞서 싸우는 캐릭터로 나오니 뭐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여성 캐릭터들이 우리 소위 왜 민폐 캐릭터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캐릭터의 모습을 많이 벗어났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약간 코믹하게 웃기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진지하게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 씨가 이제 영화계에 이제 처음 얼굴을 이제 내민 이상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듯하고요. 저로서도 어떤 반응이 있을지 좀 궁금한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이제 영화에서도 또 활약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반응을 얻는지 또 이제 뭐 봐야 될 것 같고, 청취자들께서 이 물괴 관람들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 영화는 새로운 이제 등장하는 여배우 해리 씨가 어떻게 영화에서 등장하는지도 보시는 게 흥미로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추석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좀 총정리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예.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좀 비교 지점이 있는가를 좀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 이 물개는 무엇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괴물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소비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이제 권력과 비권력자의 불균형 관계, 이를테면 권력의 횡포 앞에 쓰러져간 뭐 민중들의 고난 이런 것들이 암시가 되는데 예. 이게 물개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를테면 일종의 혁명 서사가 예.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물개라는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면서도 이 약간은 낯익은 서사를 가지고 옴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신다면 최근 영화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볼 수 있을 듯하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공준호 감독의 괴물을 많이 보셨으니까, 그 당시 1000만 이상 관객을 보셨으니까 예, 예.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나 보시면 좀 약간 입체적인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기억하면서 이 영화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였습니다.